병원이나 요양병원에 대부분 이제 복지 대상 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잘 모시고 있는 그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대한 어떤 복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예. 요양원에 가시는 분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러 가는 것 아니면 그거는 뭐 병이 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러 가는 분들인데 요양병원에 가는 사람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을 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 당에서는. 그래서 국가가 부담을 하고 가능하면은 그 요양병원이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운영하도록 국가가 그 요양병원을 많이 짓고 국가가 직영을 하는 병원을 많이 해가지고 무료로 요양병원에 가는 사람을 국가가 그분들의 비용을 감당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평소에 아프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아프지 않으려고 하면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문화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엔돌핀이 생기고 하루하루가 즐거움이 넘쳐야 아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군구에다가 노인문화건강정신센터를 건립해달라고 국회에다가 청원을 내가지고 통과가 되어져서 시군구마다 250군데에다가 국비 200억씩을 투입해가지고 5조 예산으로 노인문화건강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헬스 클럽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각종 탁구장, 당구장 또 뭐 서예교실, 무용교실 여러 가지가 있고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무상으로 전부 다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모든 운동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한다 돈을 내고 가야 되는데 노인들이 전부 다 무상으로 그런 운동과 문화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노인들이 앞으로 이제 운동을 많이 장려를 해서 전국 체전이 있고 전국 소년체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전국 노년체전까지 3박자로 하자고 정부에다가 내가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노인이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운동장은 노인이 운동할 수 있는 차례가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걸 할당받아 가지고 노인 전용 운동장을 각 시군구마다 만드는데 현재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 가지고 대한노인회가 공익 목적으로 땅을 요구하면 무상으로 땅을 지급하도록 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전용 운동장을 만들어가 노인들을 운동을 많이 장려를 시키는데 혼자 운동해라면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돼 가지고 단체로 운동을 하면 덩달아가 운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운동붐을 일으키고 그래 가지고 대회를 자꾸 열어요. 운동은 대회를 해야 대회 나가기 위해서 또 연습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국 체전, 전국 소년체전처럼 전국 노년체전을 해서 노인들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건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이래서 안 아프면은 의료비가 지금 약 32조가 노인한테 나갑니다. 그러면은 안 아프면은 그 예산이 10조나 15조가 줄어지면은 내가 운동장 만들고 노인 무료로 요양원에 가는 비용들을 그거 가지고 충당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을 요양병원은 완전 국비로 무료로 하고 우리 당에서는 운동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프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서 지금 지출되는 노인의 그 의료비 지원액을 절반 정도 줄여가지고 그 돈이 15조도 되고 20조가 되는 돈을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해 나갈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재원을 복지를 하는데 돈이 문제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하는데 국가 예산 중에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게 SOC 기간산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데 앞으로 우리 당은 SOC는 전부 민자사업으로 돌려라. 그러면은 민간이 자기 자본으로 해가지고
30년 40년 동안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자기 공사비와 이익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SOC에 들어갈 막대한 몇백조의 그 예산을 복지에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새 민자역이 맞지 않습니까? 서울역도 마찬가지고 영등포역도 그러면 철도청 땅이니까 백화점을 롯데가 짓든지 어디가 지어도 땅값이 안 들어갑니다. 철도청 부지에다가 공사비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백화점을 지어놔니까 깨끗한 건물에 한쪽은 역 공간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아주 깨끗한 환경의 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백화점 공사한 사람은 여러 매장을 많이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자기의 공사비를 충당을 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또 많이 생기고 주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를 달리는 사람들이 빠른 길로 가려면은 요금 내는 도로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도로를 감으로 해서 물류 비용이 단축이 되어가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데 어느 도로든지 사람이 차가 왕래를 많이 하면은 통행료를 받는데 지금은 우리가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공사래가 30년간 그 도로비를 받고 30년 지나면은 국가에다가 기부 체납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는 40년간 그 민간 기업이 도로비를 받아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10년을 더 받으면은 기업은 엄청 이익을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대신에 키로당 그 통행료를 줄이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국민이 지금보다도 통행료를 좀 싸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국민이 차를 가지고 도로비가 싸니까 아이고 한국복지당 때문에 뭐 내가 도로비를 갖다가 절감했다 박수를 치고 그런 공약이면은 표를 안 찍게 되냐 이런 생각을 갖고 40년을 기업이 그 도로를 소유해가 돈을 벌든지 30년을 벌든지 간에 국가는 우리나라에 있는 도로니까 국가 소유를 30년만에 하든 40년만에 하든 별 차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래서 민간에게 서비스를 많이 함으로 해서 민간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항 문제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흑자가 많이 나고 가장 서비스가 좋다고 평가를 계속 받고 있는 입장인데 이명박 대통령 때에 인천공항이 포화 상태니까 부산 쪽에 동남공항을 갖다 제2공항을 만들겠다 이랬던데 결국은 설랑설리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도 그걸 한다고 공약을 했다가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 이제 입장인데 그것도 이제 민자사업을 하면 됩니다. 국가가 왜 합니까? 공항을 건설하면은 할주로를 갖다 비행기 뜨고 앉는 사람마다 다 할주로 사용료를 내요. 그 다음에 공항에다가 물건을 맡기는 사람은 보세 창고에다가 전부 물건을 맡기기 때문에 그 창고비가 엄청 떼부자로 돈을 많이 법니다. 그 다음에 면세점이 많아가지고 또 그것도 수입이 있고 식당이고 뭐고 공항은 뭐 하나도 그냥 버릴 데가 없이 돈을 버는 그런 이제 사업장이 됩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2의 공항을 민자로 합니다. 그러면은 한 70%는 기업이 출자를 해라 이러면은 현대자동차도 출자하고 포스코도 출자하고 뭐 하나그룹도 출자하고 중소기업도 출자하고 이럴 수 있고 나머지 30은 민간도 주식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항에 이익이 많이 나는 그걸 갖다 내가 줄을 가지면 우리 집에 한 달 수입이 우리 신랑이 직장에서 받아오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우리 집에 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공항 때문에 국민이 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 굳이 국가가 해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다 가져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2의 공항도 그런 식으로 해서 건설을 하면은 우리 국민 전체가 기업이 모두가 튼튼한 회사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비행기 사정이 좋으면은 중국을 갈 사람이나 일본을 갈 사람도 한국 비행장으로 모든 비행에 집중돼서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비행기가 10분 간격, 5분 간격으로 미국도 떠난다, 어디 떠난다 하면 전부 다 요 와서 서틀로 요 내린 비행기가 상하이로 어디로 또 5분 간격으로 막 서틀 비행기가 가면은 요 와서 북경을 가든 상하이 가는 게 더 빠르면은 이쪽으로 오니까 이 할주로가 막 수지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행장 시설을 잘 해놓으면은 비행기가 그냥 뭐 몇풍 강력으로 뜨고 앉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비행기 사고가 떼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지금 모든 대통령이 국왕이고 뭐 국가 돈만 가지고 한다고 머리가 그래야 놀아가니까 도대체가 뭐 돈대가리 모이가 하는지 답답해 주겠어요.